네, 안녕하십니까. 군의쌤 이강군입니다. 오늘도 군의쌤의 자연건강 치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경과 겁제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식신과 상관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또 각각 일간에 대한 식신과 상관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생자는 식상성이라고 해서 일간이 생하는 것을 식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간이 생하고 오행이 같은 경우를 식신이라고 부르고, 일간이 생하면서 음양의 오행이 다른 것을 상관이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일간이 목인 경우에는 목생화로서 화가 식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간목과 같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병화가 식신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지지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화가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일간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을목인 경우에는 천간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정화인 경우가 식신에 해당이 되겠고, 지지에도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오화가 식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간이 화인 경우에 화생토로서 토가 식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병화와 같은 기운인 무토인 경우가 식신에 해당이 되겠고,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진토와 술토인 경우가 식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정화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천간에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기토인 경우가 식신에 해당이 되겠고요. 지지에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축토와 미토가 식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토인 경우에는 토생금으로서 금이 식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간이 양의 기운인 무토인 경우에는 역시 천간에 같은 양의 기운인 병금이 왔을 경우에 식신에 해당이 되겠고, 지지인 경우에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신금이 식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기토인 경우에는 역시 천간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신금인 경우가 식신에 해당이 되겠고요. 지지에도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유금인 경우가 식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일간이 금인 경우에는 금생수로서 수가 식상에 해당이 되겠고, 일간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경금인 경우에는 역시 수의 기운 중에서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임수가 식신에 해당이 되겠고,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해수가 식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신금인 경우에는 천간에 역시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개수가 왔을 때 식신에 해당이 되겠고, 지지에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자수가 왔을 경우에 식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수인 경우에 수생목으로서 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식상에 해당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일간이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임수인 경우에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간목인 경우가 천간에 왔을 때 식신이 되겠고요.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임목이 왔을 경우에
식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개수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을목인 경우가 식신에 해당되겠고, 지지에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묘목인 경우가 식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간이 목화, 토금, 수인 경우 각각의 오행의 상생의 원리에 따라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에 해당되는 것이 식상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경우를 식신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그러한 식신에 해당되는 것들은 천간에 어떤 자리에 와도 마찬가지로 식신에 해당이 되고, 또 역시 지지에도 지지의 어떤 자리에 위치하더라도 그것은 식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시주에다가 배치했을 뿐이지만 이것들이 월주나 연주에 배치가 돼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식신이 육신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나타낼 경우에는 크게 남자와 여자인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게 되는데, 남자인 경우는 그 장모, 사위, 부하 직원 등에 해당이 되겠고, 여자인 경우에는 아들이나 중조부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식신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은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 가운데서도 음양이 같은 것으로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자의 사주에서는 내가 생산하는 자식이 되고, 남녀 모두에게는 의식주, 먹고 사는 생활에 필요한 재물을 얻는 육체활동이면서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식신이라고 부르게 되고, 한편으로는 자신을 공격하는 칠살, 이런 칠살을 병마라고도 하는데, 이런 병을 제거해서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뜻으로 수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식신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 공급원으로서 자연에서는 태양, 공기, 물, 불, 흙, 그리고 곡식, 연료, 식량 등과 의류, 의약품 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인체에서는 영양 공급을 위한 식도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출하는 역할로서,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보며 여자에게는 유방, 자궁, 생식 기능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신이 있는 경우에는 말을 잘하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비교적 속이지 않고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교육이나 예술, 문화복지사업 등을 뜻하고, 경제활동으로는 식품의 제조나 판매업, 의류, 연료 생산이나 과수, 목장, 농장 등의 농축산업이나, 또 건강을 지켜주는 의학, 병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각종 재난이나 질병에 대비한 자연개발이나 연구사업 등의 인간 생활에 기본적인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제조나 생산산업, 그리고 판매업 또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식신의 성격은 그 이름이 가리키고 있듯이 식복을 주관하고 있는 복덕신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식신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명을 타고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항상 주는 마음이 풍부하고 성격은 낙천적인 면이 있어서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서, 그런 면에서 볼 적에는 다분히 향락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어디까지나 현실 위주의 실리를 추구하는 정도의 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결코 향락주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식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몸이 비대하고 풍만한 것도 이 타입의 특징인데, 젊었을 때는 말랐던 사람이 중년 이후부터 갑자기 살찌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 역시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놀고 즐기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풍만한 사람들이 대개 인생부터 아주 대범하거나 너그러워 보이는데, 역시 이 식신을 가지고 있는 이 타입은 선천적으로 관용의 덕을 지니고 있어서 어지간해서는 남을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너그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화를 내기도 하지만 식신인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화를 확 하고 내기는 하지만 뒤탈을 남기는 법이 없고, 또 화를 내거나 그렇게 욱할 적에도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원한을 남기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식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식신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졸업생이나 중학교 입학생 정도의 그 정도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예의가 바르고 양보심이 강하고, 또 순수하고 도덕적인 것은 물론이고, 또 마음이 긍정적이고 창의적이면서 머리가 좋고 총명하면서 문학적인 자질도 아주 뛰어난 그런 소질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온유하고 대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마음이 조급한 면도 있고, 또 절약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절약하는 생활을 하지만 주머니 끈을 풀어야 할 적에는 서심없이 풀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교제도 원만한 편이어서 인색하다는 소리는 결코 듣지 않는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주에 식신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사주로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상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은 앞에서 식신을 얘기했을 때 오행이 생하고 음양이 같은 경우를 식신이라고 불렀고, 오행이 생하고 음양이 다른 경우를 상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신과 상관은 같은 오행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음양이 다른 경우가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십천간과 십이지지의 음과 양에 대한 성질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갑일간인 경우에 상관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갑목인 경우 목생화로서 화에 해당되는 것이 식상이 되고, 그 중에 음양이 다른 것이 상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간에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갑목 일간인 경우에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정화가 상관에 해당이 되겠고, 지지에도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오화가 상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일목인 경우 역시 목생화로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병화가 왔을 때 상관에 해당이 되겠고,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사화인 경우가 상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간이 화인 경우 화생토로서 토가 식상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간이 양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병화인 경우 천간에 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기토가 왔을 경우에 상관에 해당이 되겠고, 지지에도 역시 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축토와 미토가 왔을 때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간에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정화가 왔을 때 천간에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무토인 경우가 상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진토와 술토인 경우가 상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일간이 토인 경우에는 토생금으로서 금에 해당되는 경우가 식상에 해당이 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무토인 경우는 천간에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신금이 상관에 해당될 것이고, 지지에도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유금이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일간이 음의 기운인 기토인 경우에 역시 천간에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경금인 경우가 상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신금인 경우가 상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일간이 금일 경우에 금생수라고 해서 수가 식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간이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경금인 경우, 천간에는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개수가 왔을 경우에 상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지지에도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자수인 경우가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일간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신금인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천간에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임수가 왔을 때 상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해수가 왔을 때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간이 수인 경우에는 수생목으로서 목이 상관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일간이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임수인 경우에 천간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을목이 왔을 경우에 상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지에도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묘목이 왔을 경우에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간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개수인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음양이 다른 간목이 천간에 봤을 때 상관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임목이 왔을 경우에 상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육친관계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관은 남자에게는 자손과 처갓집에 해당이 되고, 여자에게는 딸과 할머니에 해당이 됩니다. 역시 이러한 상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육신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은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 가운데서 음양이 다른 것으로서, 상관은 정관을 해치고 상하게 한다는 그 말로서 정관은 남자에게는 자손, 명예, 직장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자에게는 남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실은 상관은 상당히 나쁜 흉신 중에 하나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남자는 자손들과 그 다음에 자신의 명예와 직장에서 나쁜 일이 생기고, 또 여자에게는 그 남편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이 이렇게 나쁜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간으로부터 음양의 조화를 잘 이루게 되면 예리한 관찰력과 그리고 추리력, 또 연구력, 그리고 다재다능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해서 예술적인 자질과 그런 기회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상당히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입에 힘이 들어있다고 해서 아주 뛰어난 화술과 강의, 연설 등의 능력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단 말을 잘하고 화술이 아주 뛰어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상관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식신이 동성끼리 순수한 거래 활동을 하고 있다면 상관은 이성 간의 애정과 그러한 거래 활동으로 아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성에게 애정을 주고 재물을 생산하게 되지만 자녀를 극하는 것이 되고, 여자에게는 자녀에게 해당되지만 남편을 극하게 돼서 일반적으로 남편의 우를 깨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무례한 언행이나 반발의식, 투쟁, 구설수, 시비, 관제 송사 등을 나타내며, 또 다른 면으로는 교육과 예술, 공연과 기획,
저술 출판, 광고, 언론, 방송 등에서 아주 훌륭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인체로서는 소리나 음성, 생리적인 배설 현상을 얘기하고 자연 현상으로는 질서를 벗어난 폭풍이나 태풍, 홍수나 해일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예지력이 뛰어나서 예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상관의 성격은 총명하고 추진력과 화술이 좋은데 그러한 재능이 너무 또 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이 좀 많고 또 말을 하더라도 또 비판적인 말을 거리낌 없이 하고 또 아무 일이나 나서서 관여하기를 좋아하고 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겨놓고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특히 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승부욕이 아주 두드러지고 또한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 아무 때나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을 누르려고 하는 상대에게 내가 손해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작정 저돌적으로 돌진해서 들어가고 그런 반응을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보스 기질도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나 약한 자를 위해서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끝까지 뒤를 밀어주는 그런 희생과 봉사정신 그리고 동정심이 강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온정을 베풀었을 때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재능이 발휘가 돼서 그 방면에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했을 때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화자찬하거나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나 비방을 사기 쉽고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자주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컷 잘해주고 입으로 공을 갚는다는 말이 상관의 단점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주의 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을 얕잡아보는 오만한 태도와 허영심만 버린다면 워낙에 말재주가 있고 화술도 뛰어나면서 남들보다 재능이 월등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만 조금 조심한다면 남들보다 몇 배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재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신과 상관의 성격과 각각 오행에 따른 식신과 상관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식신과 상관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이 학습의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재성에 해당되는 편재와 정재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